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체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로 한 주 쉬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양력설, 음력설 달 지났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설을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해서 서럽다고 해서 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어휘에 있는지 그냥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을 설레인다, 그리고 낯설다, 그 다음에 새해가 시작돼서 서툴다, 이런 어떤 호기심과 어떤 설레이는 기분으로 저는 설이라는 단어를 해석합니다. 올해 여러분들 한 해에 설레이는 일들 많고 호기심 가득한 그 정말 하루하루의 인생의 선물들을 정말 알뜰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발목 삔 거랑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입니다. 발목 삔 거는 이제 발목 염좌라고 그러는데요. 좀 고급스러운 말로. 사실 저희가 40년 전에 제가 이 영업을 시작했을 때는 가장 사람들이 침을 많이 맞으러 오는 두 가지 병이 발목 삔 거하고 체했던 거예요. 체 내리는 거. 마치 우리가 옛날에 우리 통기타 배울 적에 제일 처음 배우는 노래가 양희은 씨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거 아니면은 사랑해였듯이 이 침 놓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발목 삔 거랑 체 내리는 거는 할 줄 아는 것이 당연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치매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비염이라든지 너무 묵직묵직한 걸 많이 다뤄서 한번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거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발목이 삐면은요, 치자 열매라든지 이런 거 막 밀가루에 으깨 가지고 막 비닐로 해서 칭칭 감았거든요, 발목에. 근데 요즘은 발이 삐면은, 발이 접질리면은 바로 깁스 들어갑니다. 사실 그게 말은 맞아요. 꼼짝 못하게 해놓으면 저절로 굳으니까. 근데 문제는 깁스를 풀고 나서 재활치료하는데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깁스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과잉진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발목에 인대가 늘어났어요, 이런 얘기 듣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의료계통의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는 무시하셔야 됩니다. 힘줄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대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대는 늘어나지 않고 끊어질 뿐입니다. 오직. 왜냐하면은 힘줄이나 근육은 피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빨간색이에요. 근데 인대는 뭐야? 뼈하고 뼈를 연결하는 게 인대잖아요. 그래서 거의 피가 공급 안 돼서 하얀색이에요. 피가 공급 안 되기 때문에 재활치료에도 무지 많이 걸리고 그냥 끊어지지 야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간단해요. 포인트, 환측 공손입니다. 환측 공손.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좌병우치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발목이 삐면은 왼쪽 발에다 놔야 되는데 왜 환측, 아픈 쪽을 환측이라 그러거든요. 안 아픈 쪽은 건측이라 그래요. 환측 공손. 왜 아픈 쪽 공손에 놓느냐? 공손이 뭡니까? 공손이 비경의 낙혈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낙혈을 사용할 적에는 아픈 쪽에다 놓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골근하고 비골근 풀고 아이싱, 얼음찜질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경골근하고 비골근도 어느 쪽이냐? 아픈 쪽을 풉니다. 왜? 발이 접질렸죠. 그래서 힘줄이 좀 늘어났죠. 퉁퉁 붓죠. 거기를 주무르거나 침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붓겠죠.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거기가 뭐가 있냐면 근육이 보면은 발가락 편근, 발가락 굽힘근 이런 근들이 있는데 그 큰 줄기로 연결된 게 어디냐면은 이 무릎 아래 이렇게 쭉 직선으로 내려가는 전경골근하고 또 그 옆으로 내려가는 비골근이에요.
우리가 근육학을 제가 안 해드려서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육이라는 게 우리가 시루떡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듯이 하나 드러내고 또 하나 드러내고 이게 아니라, 마치 무슨 이게 국수나 아니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뭉쳐 있듯이 근육과 근육이 서로 막 물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 근육 드러내야지, 2번 근육 드러내야지, 이렇게는 안 돼요. 뭐 해부학적으로 해서 메스로 짝짝 잘라내기 전에는요. 그래서 이 경골근하고 비골근, 그러니까 이 무릎 밑으로 해서 그 우리가 촛대뼈라 그러죠. 그게 경골인데 그쪽으로 바짝 붙여서 한 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무릎 그 뼈 옆에 비골소두라고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뼈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이렇게 한 줄 풀어주면은, 그리고 저기 아픈 자리에다가 얼음찜질을 한 15분 정도 해주면은, 이, 어떤 때는 바로 나을 수도 있고, 한 이틀 이상 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틀 이상 간다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주 심한 거예요. 그럼 얼음찜질을 어떻게 하느냐? 얼음찜질은 그냥 우리가 저 냉동실에 있는 뭐 아이스팩이나 그런 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정수기 있는 분들은 비닐봉지에 그 냉수 반, 얼음 반을 넣으세요. 왜냐하면 전부 얼음으로 하면 잘못하면 그 동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냉수 반, 얼음 반 해서 그 자리에다가 요렇게 톡톡톡톡톡, 아니면은 여기다가 가재 손수건 얇은 거 깔고 한 2분 정도 얹어놨다가 잠시 쉬고, 한 30초 쉬고, 또 한 2분 정도 얹어놨다가 쉬고, 그래야 동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어디 책에서 본 비방인데 쓰고 있는데, 승산 있죠, 승산. 승산에다가 침을 꽂아 놓고 걸으라 그래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침에서는 뭐냐면 동기라 그럽니다. 움직일 동자에서. 걸으라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는 못 걷던 분이 한 10발자국에서 15발자국 걸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침은 완전히 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무서우실 것 같고요. 정리합니다. 환측 공손, 경골근, 비골근, 얼음찜질. 발목 빈 건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저근막염 한번 볼게요. 이 족저근막염이요, 의외로 이 장시간 서 계시는 분들, 특히 50대 이상의 여성분들한테서 많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은 젊을 때 이제 뭐 예쁜 신발, 작은 신발 이런 거 신어서 발가락이 신발 안에서 막 갇혀서 기형이 된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발의 그 아치가 무너져요. 무너져서 나이가 든 사람들은 발을 좀 큰 거 신죠. 발이 예쁘게 안 되고 옆으로 퍼지면서 넓적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늘어나면서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거 족저근막염 앓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고, 여기 별로 약도 없어요. 뭐 진통제나 뭐 저 소염제 정도 있는 것이고, 뭐 깔창도 이런 거 쓰고 하는데, 깔창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모양도 변하고 해서 오래 못 가고요.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저는 가성비가 좀 낮다고 봅니다. 이 포인트는 우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신발을 2개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일할 때 쓰는 신발, 그러니까 장시간 서 있을 때 무게를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는 에어가 많이 들어간 이 쿠션이 있는 푹신푹신한 신발을 신고 서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출용 그 돌아다닐 때 쓰는 신발은 에어가 없고 가급적이면 발의 모양을 살려갖고 이 좀 플랫한 걸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발의 감각이 살아나요. 에어가 많은 신발을 신으면 서 있을 때는 좋아요. 근데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에어가 많은 신발, 좀 신발이 대체적으로 무겁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다리가 무거운 분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다리가 끌려요. 2번째는 이 발이라는 게 이 발 자체에도는 반사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걸 밟았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확 피하잖아요. 그런 반사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에어가 많고 이런 거 하면 반사신경이 무뎌지면서 발이 점점 노화가 됩니다. 옛날 말에도 나무가 늙으면은 뿌리가 먼저 늙고 사람이 늙으면 발이 먼저 늙는다 그래요. 그래서 발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쨌든 신발은 두 가지. 그 서 있을 때 신는 쿠션이 있는 신발하고 다닐 때 쓰는 플랫하고 발의 어떤 감각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아까 그 발 삐었을 때랑 비슷한데 주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전경골근의 하부 3분의 1. 그러니까 발목하고 무릎을 갖다가 딱 그 좌표로 잡아놓고 발목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만 거기 굳은 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비복근, 가자미근. 비복근, 가자미근 뭐냐면 종아리 근육인데요. 아킬레스건 위쪽으로 있는 것이 비복근이고 아킬레스건 한 바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스건 한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킬레스건 바로 직전까지 그쯤이 가자미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엎드리면 무릎 뒤에 쏙 들어간 데 있죠. 거기서부터 아킬레스건 3분의 1까지가 비복근이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에서부터 아킬레스건 한 3분의 1까지가 가자미근인데 여기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그 발가락 요게 만약에 우리가 손하고 발이 똑같잖아요. 요 부분들. 그 다음에 요 발 뒤에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인데 뒷부분에 이걸 족배지간이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사이. 그리고 그 반대쪽. 요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드시 그 재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재활 운동 뭐 해야 되냐면은 뒤꿈치 들고 서기. 이거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의자에 손을 살짝 올리고 서셔도 돼요. 한 번 서서 한 10초간 버티는 거를 갖다가 1회로 해서 한 5회를 한 세트로 해서 하루에 한 3, 4세트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수건을 가지고요. 여기 수건이 있다면은 수건을 이렇게 다리를 뻗은 다음에 수건을 발가락 끝에 걸어요. 걸어서 이렇게 잡아당겨 줍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게 족저근막하고 그 뒤에 있는 그 비복근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자미근 늘리는 거하고 이게 비복근 늘리는 게 방법이 좀 틀려요. 이렇게 좀 이걸 발이라고 봤을 적에 이렇게 당기면은 이 발바닥 이 족저근막하고 이 뒤에 있는 이 종아리근 이게 다 늘어나요. 비복근이. 그렇지만 가자미근만 늘리려고 하면은 일단 그 본인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람을 엎드리게 하세요. 엎드리게 하고 이게 다리라고 봐요.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굽혔어요. 굽혀갖고 이 굽힌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누르세요.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 하부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자미근만 늘어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 환자가 통증을 적당히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아프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족저근막염은 생각보다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발목 삔 거랑 족저근막염 했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머리를 풀고 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과정 제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목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조금 쉽게 가고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